자,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입니다. 수성, 그죠? 그 이쁜 이유는 엄청 뜨거워서. 이거 사진이죠. 여기 우주선이 다 가면. 제가 일할 때도 여기 막 가고 그랬었어요. 제가 가면 좋은데 저는 허리가 아파서 못 가요. 네. 자, 수성 창조론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동일 과정설, 즉 수십억 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성은 이미 지질학적으로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식어 있었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만일 동일 과정설이 맞으면, 수십억 년이 맞으면 식었어야 되거든요. 왜 식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요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 작은 고구마, 큰 고구마 똑같아요. 46억 년이면 식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없이 그 다이나모 이론으로 봤을 때는 자전이 59일이거든요.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면 다이나모가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계속 발전이 되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 과정설 관점에서 볼 때 작은 고구마니까 식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나 둘 다 보나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선이 갑니다. 그래서 마리널 10 가고 마리널 10이 갔다가 또 한 바퀴 돌아가고 한 번 더 가서 이제 74년 15년에 갔는데 지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자기장을 검출을 했어요. 물론 약하지만 자기장이 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과학자들이 경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자전이 59인데 조그만데 자전이 59이니까 다이나모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조그맣기 때문에 어쨌든 식어 있어야 되고 뭐 코어 이런 거 뭐 코어에 리퀴드 이런 거 없고 그냥 식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장이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 젯 프로퍼션 랩이라는 알 수 없는 랩에서 정밀 행성 레이더로 수송의 유체 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했다기보다도 유체 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3세기에 걸친 3세기 아니다. 3데케이즈니까 제가 잘못했죠. 30년에 걸친 의문이 형성됩니다. 네, 3세기가 아니라 3데케이즈. 제가 3세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니 저기 3데케이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세기라고 적었네. 뭐라고 그러죠? 그 한국말로? 그런 말이 없나요? 3데케이즈? 30여 년밖에 없어요. 30여 년에 걸친 의문이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마리노 10 우주선이 74년, 75년에 약간 자기장을 검출했을 때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체 핵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다이나모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빨리 돌지 않는데 유체 핵이 움직여야지 되는데 유체 핵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나모로 이것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지금 관찰되는 현상으로 자기장이 약간 있네? 유체액도 약간 있네? 그럼 설명되지 하는 거지 실제로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나모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MIT 뉴스인데 2010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 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작은 돌덩이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우주에 있는 그 플래니티스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성을 떼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가설을 썼냐면 참 이건 가설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45억 년 전에 이들이 서로 충돌해 수성이 되었을 것이다. 다 합쳐져서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 거 자기장이 유지되려면 꼭 지구와 같이 몰튼 코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장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아도 즉 다이나모가 아니라도 작은 크기의 돌덩이의 작은 코어에서도 어떻게든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여기 영어로 있습니다. somehow 여기 써 있네요. somehow could also be somehow generated by the cores of smaller bodies. 이렇게 somehow. 원래 이 논문에 이 somehow 이런 건 안 쓰거든요. 네, 이건 참. 근데 이제 MIT인데다가 참 대단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건 믿음인데, 그래요? 믿음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뒤로 이제 많은 논문이 쏟아졌나. 아 이제 됐잖아. 아 되네. 다이나모 아니고도 설명이 되네 하니까 막 해서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막스 플랑크 이제 독일의 유명한 연구소죠. 거기서 나온 건데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수성의 자기장은 지구와 비슷해야 하는데 훨씬 약하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정반대 아니에요? 네, 정반대 이제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논문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마를링을 통해서 이런 다이나모 시메트리 브레이킹 셀프 레귤레이팅 다이나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마를링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우리 창조론자이 절대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다 나옵니다. 설명이. 자기는 이론을 흑화하면서도 정확히 증거라고 계속 네, 뭐 참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self regulating dynamo. 그동안 절대로 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거야라고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여주고 보통은 이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팅이 안 되면은 네이처에 잘 안 실리는데 이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실렸어요. 왜냐하면 진화론 논문이니까. 진화론 논문은 체킹이 안 되잖아요. 실험적으로. 진화론 논문은 모델링 가지고 실려요. 굉장히 언페어하죠. 저희 하는 분이 엄청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주 뭐 저도 이 진화론 쪽으로 바꿔볼까 이게 좀 쉽게 되게 막. 성경모델도 마찬가지죠. 기름이 안 되니까 뭐 모델링 한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둘 다 과학이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도 이제 논문입니다. 논문에 이제 실린 거에 기사인데요. 암석에 각인된 자기장이 검출이 된 거예요. 수성에서. 그래서 결국 옛날에는 즉 이제 진화론적으로 수십억 년 전, 그 독일 가정설적으로 수십억 년 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되게. 왜 지금은 약하지? 옛날엔 강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험프리의 이제 계산 결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리너 오른쪽에 점 두 개가 마리너로 되고 이걸 좀 확대해 보면 확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줄어드는 그거 현상을 그죠? 줄어드는 현상으로 볼 수. 아, 쏘리. 마리너로 이제 74년, 75년 했었고 요거는 메신저라는 우주선이 또 갔어요. 2008년에 다른 우주선입니다. 다른 우주를 했더니 이만큼 줄어들어 있죠. 험프리 표에다가 어느 정도 오히려 맞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워럴 오리진 티어리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른 뉴클라이의 그 얼라이먼트를 바탕으로 했더니 이제 오히려 수성의 문제도 험프리즈의 이론으로 설명이 더 잘 된다. 기존의 다이나모 이론은 막 바꾸고 이래 바꾸고 딱 180도 인짝을 바꿨다가 또 다른 마를링 나와서 어떻게든 설명을 하지만 예전에 진짜 이 매그네틱 다이나모의 진짜 이론과는 동떨어진 걸 이제 많이 이제 한 거고요.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은 더 심해요. 공전이요 225mm. 네, 공전이 225mm. 희한해요. 희한해요. 예. 그래서 여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전이 너무 느려서 미럴 코어가 지구처럼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분명히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제 논문일까요? 2019년 논문인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또 실제로 메저도 했어요. 실제로 메저도 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매그네타이트 등 강한 자기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즉 옛날에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설명은요? 별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별 설명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뭐 인터넷에 나온 건 최소한 없어요. 근데 험프리즈 이론으로는 뭐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오늘 어디나요? 비너스. 오늘날 비너스. 험프리의 계산.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자기장이 강했고 오늘날은 약하다는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쉽게 되고. 험프리 이론에서는 네. 지구나 다른 행성의 자전의 속도는 배제되는 험프리 이론에서는 자전은 배제되는 겁니다. 네. 다이나모 이런 거 배제되고 그럼 그 전에 같은 저기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것들은 너무 느렸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그냥 과학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자전이 느려져서 떨어졌다. 아니요. 자전이 느리니까 처음부터 있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있으면 안 되죠. 다이나믹 이론은. 처음에는 자전이 빨랐다가 나중에 느려졌다 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뭐가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화성 같은 경우도 또 같은 경우거든요. 옛날에는 강했다가 지금 약한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엔 강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스티리어스리 없어졌다 이렇게. 싸움 잘 던졌고 화성은 지금 비슷해요. 지금 그때 근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없어요. 진짜 이상. 볼까요? 달 먼저 보겠습니다. 가까운 이제 지금 수금지와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따가 하겠고 달입니다. 달. 예, 이쁘죠? 예. 네. 이건 등고선으로 힙으로 해서 이제 색을 입힌 거죠. 예. 아폴로 11호. 달에 안 갔다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컨스피러시. 달에 계속 갔습니다. 저거 보고 왔어요. 이거 저도 허리 아파서 못 갔는데. 아니, 저 우주선을 봤는데 네. 솔직히 그 미국 갔을 때 네. 봤는데 그거 타고 달을 갔다 신기하죠. 어떻게 저거 타고 갔지? 예. 양철로 그냥 뚝딱뚝딱만 진짜. 왜냐하면 그러고 그 우주비행사 얘기를 전해 들은 건데 지구에서 달로 가는데 계획한 대로 똑바로 착 간 게 아니래요. 가다가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네. 움직여! 그래서 막 쓸어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한 거. 그 아폴로 13호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올 때 이제 이거 맞추느라고 와 해서 이거 한 번 나오는데 사실 갈 때도 그랬대요. 예. 막 이러고 갔대 이러고. 그러니까 성공한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걸어올 때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이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품 해가지고 이쪽에서 있는 모선하고 합체하거든요. 몸을 많이 근데 그것도 그때 기술력으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컨스피러시 티어리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구에서 빠져갈 때 그 철지된 그 바날렌인가 그게 있거든요. 태양풍고 그것들이 거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 안 다니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글로 다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 문 랜딩이 실제로 있었던 게 왜냐면 거기 이런 거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레이저 레인징이라고 그래서 실험을 해서 이제 실제로 달이 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거 했잖아요. 정확하게 측정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달 먼지가 쌓여서 못 봐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지구에서 그 망원경으로 보여요. 달에 랜딩한 거 이런 게 이게 이제 지구에서 다 본 거고요. 그다음에 루나 리카너센스 얼비터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또 위성이 있어요. 저기 스파이 위성, 스파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죠. 재미로 스파이 위성이 있어서 로우 올비트를 날면서 자세하게 근접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게 인터피 돼가지고 이런 거 있고요. 발자국도 있어요. 우주비행사 발자국.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 아무튼 갈 때 제가 허리 아파서 못 갔거든요. 안 가지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MIT에서 나오는 이제 MIT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거니까 뭐 MIT도 있고 딴 팀도 있네요. 여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여기 있죠.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자, 과거에는 현재보다 자기장이 수천 배 강했다. 즉 과거에는 분명히 자기장이 강했고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매저를 해요. 왜냐하면 월석 가져왔잖아요. 실제로 매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날에 이제 뭐 또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쏘리. 월석 가져온 것이 현재 밸류죠. 현재 밸류. 그다음에 과거에는 반대인가? 월석 가져온 게 과거 밸류고 헷갈린다. 월석 가져온 과거네, 그죠? 처음에 이제 용암이 이제 이렇게 용암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거 가져왔으면 그리고 현재는 이제 따로 이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일까? 주류과학계의 대답. The question is 이건 제가 번역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The question is when and how did the dynamo decay? 뭐라고 그랬을까요? 모름. 근데 험프리즈에 볼까요? 험프리즈. 자, 그래서 처음 험프리즈 요 계산이요. 여기 계산이거든요. 10에 20이 있었는 거 이제 대충 볼게요. 10에 20 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월석이죠. 이 월석이 이제 버사가 있고 브리치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용암이 굳어서 된 거고 뭐 요거는 운석이 떨어져서 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얘네들이 지금 대회라는 10에 15승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월석에 가져온 걸 보니까 10에 21승, 10에 20승이에요. 거의 여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험프리즈는 처음에는 여기는 이제 막 발이 막 형성되고 그렇게 될 때 나왔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다 형성된 다음에 나중에 뭐 용암이 분출된다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험프리즈 모델로 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르면 했는데 험프리즈에 맞으면 딱 맞는 거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있습니다. 화성으로 볼까요? 화성. 이 제트 프로포전 랩이라는 데서 화성이 엄청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성에 이제 그 여기에서 화성에 대한 그가 있어요. 화성에 대한 것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일 최근 거 퍼시비어런스 오버 지금 가 있고요. 인지니어티는 헬리콥터입니다. 마르스 헬리콥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이트 그 전에 했고, 마르코는 위성이고, 큐리어스리 로버는 그 전에 한 거죠. 지금도 이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닉스 이것도 이제 랜더였고요. 그다음에 마르스 루카슨스 올비러는 지금 이제 스파이 위성 돌고 있습니다. 뭐 화성을 스파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2004년에 오퍼티니하고 스피릿 갔었죠. 그 전에 마르스 오디시라는 또 위성이 있었고 실패한 거 이게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에 신참으로 갔는데 아이고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스 폴라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성의 극점에 딱 내렸는데 그 테더가 있죠 테더 다리가 하나가 안 펴진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돼요? 똥 넘어진 거죠. 그걸로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같이 발사한 건데 이거는 올비런데 그때 왜 이제 뭐 인치를 왜 미터로 뭐 환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잘못돼가지고 뭐 잃어버렸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래요.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연구원들이 그거 한 사람들.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 두 개가 같이 망했는데 그게 99년 초거든요. 제가 이제 비교적 신참이었는데 비기가 쌀버렸어. 비기가 쌀버렸어.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정말 절치부심합니다. 훨씬 더 프로토콜 강화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100%다 성공했어요. 예. 아이고 반대로 눌렀네요. 예. 이게 다 성공. 다 성공. 그 전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97년에 마을스 패스파인더. 처음에 이제 보낸 거죠. 화성에 로봇 처음 보내게. 조그만 이거 패스파인더 기억나세요 혹시? 네. 얘를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글로벌 서베이어도 지금 돌고 있고 마을스 옵서버가 이건 실패했을 겁니다. 없어졌었고 그다음에 70년대 바이킹 1, 2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70년대 화성에 가가지고 그때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린 마음에 막 한국에서 신문 보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 내비게이션 하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1970년대 이거 이미 보내가지고 다 했는데 왜 지금은 그냥 제가 있을 때 계속 실패를 했으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냥 화성에 보내갖고 고기차 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앉은 거래요. 지금은 정밀 유도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어디한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랬는데 실패한 거. 그렇더라고요. 네. 참 복받은 나라였죠. 참 미국이 옛날에 이거 다. 그 전에도 자 그다음에 바이킹 전에 마리널 8 그죠? 아까 마리너 9이었죠. 그 수성 그죠? 기억나시죠? 마리널 메신저 어디 갔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이랬는 데서 이제 했던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하여튼 이런 거 하는 데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굉장히 많이 됐어요. 뭐 거의 뭐 지구상으로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이런 측정을 통해서 뭐 했는데 보면은 자전이 24.6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요 연구소에서는 이 나사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요 화성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거기 이제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로봇 운행을 해야 되니까 지구하고 이제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점점. 뭐 인간이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시간 이제 생활을 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돈 받으면서 하는 거죠. 따로. 제가 저희 아들 어릴 때 뻥을 쳤거든요. 아들한테. 이 아빠 오피스에 왜냐면 그때 이제 마일스 그뭐 벌티리 걸고 막그 패스파인더 그 다음에 할 때니까 아들 어릴 때 아빠 오피스에 조이스틱이랑 이거 있어갖고 아빠가 저거 다 조종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진짜로 믿는 거예요. 막 사방에 막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그러다 이제 오픈하우스를 해서 이제 퍼블릭한테 한번 이렇게 쭉 와서 구경하게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수천 명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을 그게 있고 줄 서 있길래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줄 섰죠. 그랬더니 4살짜리 쪼르륵 달려가더니 저기 아빠가 이거 한 거라고 막 진짜 그거 한 연구원한테 막 그랬던 적 있어요. 화성을 저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생명체 찾는 생명체 찾는 외계 생명체 찾는 거. 뭐 예전에 무슨 뭐 박테리아가 살았었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 씨가 거기서 살았을 거다. 그 연구 진화론 때문이죠. 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으로 자꾸 보내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죠. 없는데 이제 지구하고 가장 비슷하니까 금성에는 안 되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목성에는 못 가고 거기는 이제 가스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 공기도 있고 여기 왜 저런 연구를 하냐고 질문을 하는 순간 곤란해지죠. 곤란해지죠. 네, 당연. 근데 뭐 연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많은 도움 실제로 있죠. 하지만 근간에는 뭐예요? 근간은 진화론,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돼요. 그럼 우리가 거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그보다 더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마션이라는 영화 있는데 뻔하네. 그렇죠. 피폭 때문에 못 사는 식물 키우고 막. 물론 이제 뭐 피폭 안 당하도록 뭐 나무로 막 돔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뭐 먼 미래 얘기고요. 이제 그 교회에서 강의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지만 화성에 실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화성에 보내려고 스타쉽 만들죠.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거 실제로 거의 성공했어요. 그 마징가 제트처럼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화성에 가는 것은 산술적으로 가능한데 가서 살아서 돌아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는데 한 10개월 걸리는데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올 때 그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갔어요? 가면은 못 돌아와요. 왜요? 지구가 저 멀리 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거기 살아야 돼요. 2년 동안 나무로 이렇게 막 도움직도 거기서 뭐 식물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나 봐요. 산다고 쳐요. 와야 되는데 오려면 또 연료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먼 미래에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죽으러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죽으러 가는 거. 네. 돈 많은 아버지 태워보내야 되면 상속받. 네. 자, 화성을 보면 문제는 지금은 화성에 자기장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근데 옛날에는 또 이것도 우주선으로 다 한 겁니다. 옛날에는 화성에 지금하고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어요. 화성은 지구랑 비슷하니까 지금도 강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안 썼네? 안 썼네. 나중에 하죠. 그죠? 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진화론 해석. 여기 써 있네요. The planet's magnetic dynamo mysteriously shut down around 4 billion years ago.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mysteriously shut down.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없어졌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하여튼 모른다. 험프리즈는 짠 가볍게 설명이 됩니다. 옛날엔 강력했고 지금 거의 없다. 그런 거. 목성은요? 목성은 이제 굉장히 강하죠. 목성에 이제 그 4개의 위성이 있는데 그 중에 게니메이드라는 데 이제 자기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력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이제 스스로 발전되는 것을 보인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걸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되고. 유레너스 이게 이제 찬드라로 이건 엑스레이로 보는 게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거는 허블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알려지는 건데요. 실제로 이 색이 아닙니다. 실제는 아마 요거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요거에 가까웠고. 하여간에. 근데 보면은 월드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게 가스로 돼 있잖아요. 가스로 돼 있으면 과연 핵이 그렇게 큰 게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험프리즈가 이제 그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험프리즈가 예측할 때 이 천왕성, 해왕성의 핵이 어떻고 한데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목성, 토성 뭐보다 좀 작은 값으로 그냥 가정을 해서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을 했어요. Without having any data, no data. 기류학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천왕성은 자기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이나모 이론이 아니라 가스니까 어렵잖아요. 다이나모 이론이 아니라
오로라가 관측되니까 아 있긴 있구나.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자기장이 강할 것이다. 어떤 논문에서는 자기장이 약할 것이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86년에 보이에저 2가 가면서 천왕성의 매그네틱 모멘트를 측정을 합니다. 험프리랑 물론 한 100배 차이가 나지만 21승, 여기는 23승. 100배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험프리가 예측이 맞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넵튠은 이 보이에저 2 관찰 결과가 해왕성이 나오니까 천왕성도 뭐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어요. 왜냐면 둘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자기장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코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된 거죠. 측정은 불가, 관측은 불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있으니까 다이나모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자, 다이나모로 보면 이 회전축하고 자기장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회전축에서 이렇게 도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유체 흐름이 있고 거기서부터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얘는요, 넵튠 보세요. 누워서 돌아요. 누워서. 넵튠은 삐뚤어 돌고 유라시스는 누워서 돌아요. 근데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하고 회전축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요. 넵튠은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가운데도 아니에요. 중심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여기 보면 요거 저 빨간 줄을 쳐놓은 걸 여기 쓴 건데요. 해왕성과 천왕성의 자기장과 자전축이 왜 전혀 관계없는지 다이나모 이런 거 맞지 않는 이게 설명이에요. 안 맞는다니까요. 여기서요. The cause of such field morphology remains unexplained.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걸 설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설명이라고 한 거라니까 진짜. 네? 근데 험프리즈라고 맞잖아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관찰되니까 이걸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도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런 자기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설명이. 주요. 네, 그거 좀 이따 한번 보겠죠. 지구도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단계로 가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다이나모가 맞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막 플럭추에이트 되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거다라고 하고 이런 증거가 있다 해버리니까 또 맞는 거지. 하여튼 이래저래 맞는다는 쪽.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우리는 계속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기울어진 판이 뒤집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체의 이제 자기장은요, 직접 뭐 가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빛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자기장이 있으면 이게 제만 이펙트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에너지 스플릿이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많이 해요. 내노, 마이크로 할 때도 많이 하는데 천체에도 적용이 돼서 대략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화이트 드워프, 그 백색 외석인데 백색 외석이 엄청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논문이 2021년 논문인데 이때 처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맞는지 틀린지는 I don't know지만 요전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왜 화이트 드워프에 저 강한 자기장이 있지 아무도 몰랐는데 요 처음으로 설명한 거예요. The origin이 이럴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설명한 처음에 Nature Astronomy죠. Nature Astronomy 처음에 난 게 2021년이에요. 근데 험프리 요걸 이렇게 뒀거든. 여기서 요 사이일 것이다. 지금 관측되는 그 화이트 드워프의 매그네틱 그 스트렝스 여기 딱 들어가요. 신기하죠? 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요 첫 번째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 험프리즈 자기장의 이론 넘버 원. 태양계의 나이가 6,000년이고 천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바운즈의 가설에 출발한 거죠. 다이나모 이론과 좀 다른 겁니다. 다이나모 이론은 self 다이나모, 그러니까 자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험프리 바운즈는 자가 발전 없는 겁니다. 계속 줄어드는 거. 그 차이예요. 그다음에 이제 험프리즈는 워터 오리진, 그 물 기원 가설에서 시작했고 수소의 뉴클리아이가 모두 정렬되어 시작했다는 정말 희한한 그 상상을 한 데서 이제 출발했는데 나중에 훨씬 더 잘 맞는다. 희한하죠. 그다음에 자기장의 초기값을 계산한 후 태양계 나이를 6천으로 가정하고 했을 때 행성 자기장, 수성, 해왕성, 천왕성 강도를 다이나모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측하고 화성, 달, 금성 등
현재 자기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던 기록이 쉽게 설명이 된다. 이런 것이죠. 예.